다음은 중국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함정 6척을 동해로 진입을 시켰어요. 근데 이걸 갖고 이제 우리가 연합뉴스가 이걸 내고 있는데요. 먼저 뉴스부터 보고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해군 함정 6척이 동중국해에서 대한해협을 지나 동해로 진입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발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4월 29일 오전 8시쯤 나가사키현 서부 고토 열도 남서쪽 180km 지점에서 중국 함정 한 척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자정쯤엔 중국 함정 5척이 고토 열도 서쪽 130km 지점을 항해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낼 기사가 아니고요. 일본이 난리 났어야 될 기사거든요. 지금 동중국해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제주도 남쪽 바다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직접 이렇게 그 제주도와 사이로는 못 들어오고 바깥으로 돌아가지고 이걸 지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 지역을 통과하는 배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계 지역 안으로 들어와서 통과를 했다 그러면 우리 군이 난리가 날 일인데 이 열도에서 150km 거리를 하잖아. 그럼 일본의 실질적인 영해를 통과한 거예요. 네. 군함이 그것도 6척이나 일본이 어쩌나 보자 하고 밀고 들어가 본 겁니다. 근데 일본이 찍소리를 못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보고는 있었겠죠. 우리나라 군들도. 그렇죠. 그래서 경계를 넘어왔으면 어떤 형태든지 뭐 경고를 하거나 이게 뉴스에 나왔을 건데 우리 쪽 해역이 아니니까 그냥 냅두고 본 건데 일본 애들은 지나가나 보다 라고 무시하고 보내려 버린 거야. 문제는 이렇게 해갖고 어디를 갔냐? 동해로 기어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거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반도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해역 때문에 사실은 동서가 좀 분할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군이 어떤 집중력을 발휘하기가 힘든 상황이야. 뭔가 연합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북한의 최고의 어떤 그 경제 발전 내지는 군사력 발전을 위한 목표가 이게 동서횡단 운하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뚫기 위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운하들하고 강들을 정비해갖고 러시아 돈을 받아갖고 그걸 뚫는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그냥 북한 내륙 안에 운하를 통해갖고 함정이라든지 화물선 같은 것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루트를 중국이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뚫어본 거예요. 단독으로 그것도. 자, 이렇게 들어가면 북한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이 지나가고 러시아가 지나가고 하게 되면 사실상 일본이 봉쇄하려고 했던 러시아나 중국 봉쇄에 대한 아무런 물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지. 나는 이게 일본이 왜 그랬을까? 이 자체가 겉으로는 한미일 군사협력, 뭐, 대만 문제, 뭐, 남중국해 문제 개입, 인도양 어떻게, 이게 윤석열이랑 기시가 다 떠드는 건데, 윤석열은 진짜 하겠다고 막 부룩부룩 해갖고 승질을 내고 있는 거지만, 일본 애들은 말만 하고, 막을 마음이 없는 거야, 막을 마음이. 지금 간을 보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결과적으로 안 건드리면 먼저 때리진 않을 거다란 마음에 지금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의 해군이 어떠한 형태든지 교류를 통해 갖고 동해상에서 집결할 수 있는 루트를 열어줘 버린 거란 말이야. 이런 놈들을 믿고 무슨 군사보호조약을 하고 군사동맹을 하고 이런 것들을 믿고 무슨 같은 해상작전을 해. 근데 이거는 이제 일본에 대한 경고라고 봐지는 거고요. 한국에 대해서도 지금 경제적인 제재를 본격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젠가 그젠가 방송 시간에 제재가 들어오게 되면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쪽으로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MBC
MBC부터 볼게요. 네, 중국이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친환경차 의무 비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대략 10대 중 2대를 전기차로 못 팔면 부족분은 탄소 포인트를 사서 채워야 한다는데요.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업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왜냐면 중국 안에 우리가 점유율이 제로에 가깝거든요. 1% 정도밖에 안 돼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2년간 중국에서 판매한 60만 대 중 친환경차가 0.1%, 0.07%. 그러니까 지금 현대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내연기관차를 만들어서 팔면 그 내연기관차 때문에 탄소세를 오히려 중국 정부에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외국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안 만드는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냥 봉되는 겁니다. 팔고 도로 돈으로 토해내는 거니까. 근데 왜 중국에 남아있느냐? 중국에서 전기차를 해보려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기차를 하려고 하면 한국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보조금을 줘야 돼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가격이 맞을 수 있는 저렴한 배터리 생산을 해내야 됩니다. 이제 각형 배터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중국산 배터리를 사서 끼워야 되는 거예요, 현대차는. 그래서 현대차는 이걸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데가 중국이고 이미 시장이 꽉 잡혀 있거든요. 비아디라든지 지리 같은 데서 계속 전기차를 중국 정부 돈으로 만들어내서 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가 힘을 쓸 수 있는 그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입장에서는 이대로 조용조용히 버티고 있다가 중국 정부하고 어떤 형태의 관계 개선이 되면 전기차로 싹 갈아타려고 마음을 먹고 그냥 명목만 저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북경 현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자동차들 대부분이 이런 그 세금 문제하고 덜 민감한 뭐 경찰차라든지 관용차 이런 쪽에다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지 일반 판매를 못 해요. 세금 때문에. 자, 그런 방식으로 지금 2차적으로 이게 보여지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지금 반도체 이게 한국 반도체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확인하기 시작했다라는 추가 보도가 있습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 한국에서 수입되거나 한국 쪽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 업자들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반도체들 중에 진짜 한국산이 아닌 대만산이나 또는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물건들이 있는가를 검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수를 통해 갖고 물건이 섞인 게 나오면 밀수를 한 게 되거든요. 그럼 한꺼번에 한국에서 들어가는 반도체를 아예 안 받아버리게끔 또는 압류를 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가 생기는 거죠. 이거 진짜 위험합니다. 저 사실 무조건 걸려요. 저게 왜 걸리냐면 얘기까지 해드려야 되나? 우리나라 반도체들이 삼성에서 만들어갖고 수출하잖아요. 네. 중국에 수출하는데 되게 비싸요. 중국 가격으로는.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들 중에 말하면 일종의 불량이 난 반도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뭐 인쇄가 조금 잘못됐다든지 뭐 이런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품질 문제에서 문제가 됐던 이 반도체들이 있어요. 이거를 홍콩이나 대만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사갑니다. 그래갖고 그거를 수출을 합니다. 중국에 다시. 그래서 요 시장이 상당히 커요. 제가 이때 이제 요걸 잠깐 잠깐 이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알고 그러면 그렇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수출을 할 때는 이게 국적 세탁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국에서 생산된 걸로 들어가는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원산지가 한국이긴 한데 여기 홍콩이나 대만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밀수 형태로 들어가고 시중에 풀리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특히나 심천이나 뭐 이런 쪽에 가면 이것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가나 상인들이 있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이걸 통해 가지고 반도체 자체의 한국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반도체에 대한 수출입을 막을 수 있는 명목을 찾고 있다는 거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이제 철수를 해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뭔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걸 찾겠죠. 그러면 분명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히토리 수출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우리 생산 원가를 확 올려가지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것 같고 벌써 빠르게 실행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아무튼 뭐 많이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뭐 대기업만 두드려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대기업이 두드려 맞는 거긴 하지만 이게 결국은 그 낙수 효과는 없어요. 돈을 버는 낙수 효과는 없는데 얘네들이 돈을 못 벌게 되면 경제적 충격은 이건 낙수가 아니라 이게 도미노처럼 이게 떨어져서 내려올 거거든요. 윤석열 때문입니다. 그게 다 윤석열 때문인 겁니다. 지금 빨리 중국하고 어떠한 형태든지 관계를 개선을 해야 돼요. 최소한 정경 분리라도 확실하게 하는. 그러니까 정치는 뭐 어쩔 수 없이 미국 편을 들어야 되니까 가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가자. 왜냐면 중국도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 미국이랑 지금 중국이랑 최고로 그 수출입이 지난 1, 2년 동안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 유럽연합하고 중국 사이에 경제 교류가 더 늘었다니까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기간 동안. 지금 일괄적으로 중국이 그 작년에 비교해가지고 중국으로 이제 수입받는 게 우리는 수출이 되는 거죠. 비율이 7% 정도 평균적으로 줄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갖고 네.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7%가 줄었는데 우리는 28%가 줄었죠. 근데 미국은 1%밖에 안 줄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미국은 작년보다 더 많이 보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작년에 3분의 1, 3분의 2밖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야. 싸움은 중국이랑 미국이 하는데 우리는 왜 거기 껴가지고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아니 돈 맥클레인 기타 거기 130조짜리가 될 수가 있냐고.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거기서 노래 부르고 기타 받은 게 중요하지. 그 이직들 그 댓글 보세요. 눈물이 난대잖아. 기타를 받아서 그 노래 부르는 모습 합성을 보면서 불러서 너무 자랑스러워서 눈물 내 생에 이런 꼴을 이런 꼴이 우리는 꼴이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정말 눈물이 나네요. 나도 눈물이 난다. 다른 의미지만 진짜 나도 눈물이 나.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데 감격스러워 눈물 이직들은 감격스러워 눈물이 난대. 삼성현대가 빨리 내쫓아야 돼요. 이러다가 대한민국의 가장 확실했던 그 최고의 대표 기업 삼성과 현대가 윤석열이 때문에 공중분해될지 몰라요. 그럼 그거 누가 사가겠냐고. 일본 놈 아니면 삼부토건이 사가겠지.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어쩌면 그걸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니까 이 새끼들이. 난 그거 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노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앞으로 어찌 됐거나 경제적인 수출에 우리 경제에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위기 상황에 닥치고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안 취하잖아. 그럼 기업 스스로라도 취해야 될 거 아니야. 시진핑을 만나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삼성, 현대. 지금 그동안 니네들이 비자금으로 시중에서 돈을 얼마나 빌려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삼성 미전실 이제 우리 방송 안 보는 것 같아. 우리 봐봤자 우리는 끌어내야 된다 말밖에 안 하니까 거기는 이제 답이 근데 없어. 이제 슬슬 진짜 끌어내려야 되냐를 고민할 때가 됐다니까. 이거 이대로 연말까지 가면요 진짜 우리 IMF 와요. 지금 거의 직전 아닙니까? IMF면 우리 6만 전자가 금방 2만 전자 될 거고, 그럼 일본 놈들부터 국내에 있는 돈 많은 지하자본 갖고 있는 시커먼 놈들이 전부 다 주워 삼킬 거예요. 그리고 이재용이 내쫓아 감옥에 집어넣겠지. 어머! 예? 잠깐만 그건 얘네들 하는 게 그거잖아. 동업자 잡아먹고 뒤통수 치고. 한 푼도 안 주고 감옥에 처발라갖고 재기불능 만드는 거. 그거 알려주지 마요. 미전실이 또 이제 들어오겠네. 근데 지금 보면 윤석열이 한 거는
대통령실이 기업별 투자 내용을 얘기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있고 뭉뚱그려서 보도자를 냈는데 근데 그것도 이미 거의 대부분이 투자 계획을 발표했거나 MOU야, MOU. 이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계 2위 전기차용 전력 반도체 기업 온세미 이것도 이미 하고 7월에 1조 4천억 들어가지고 뭐 2025년까지 경기도 부천에 뭐 반도체 생산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경기도지사하고 이미 그렇죠. MOU를 쓴 내용이에요. 김동연 지사가 한 거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 거의 대부분이 원래 하기로 했던 것들을 가가지고 성과라고 내놓고 있는 거예요.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산이 갔으나 하나도 진짜 넷플릭스 빼고는 하나도 정상적으로 투자 계획서라든지 협업 계획서를 받아온 게 없단 말이야. 넷플릭스도 심지어 8천억으로 그냥 퉁친 거지. 더 안 늘리겠다고 더 안 한 늘린 거죠. 걸로 퉁친 거지. 정말 이게 정치가 무너지는 거는 복원이 되는데요. 경제가 무너져 버리면 그럼 정치가 우리 무너지죠. 먹고 살 자산을 뺏겨요. 외양간이 날아가는 건 고치면 되지만 소를 뺏기면 외양간을 지어 뭐 할 겁니까? 빨리 이 부분에 대해 재계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